안녕하세요.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100개의 건강 질문 중 20번째, 약은 치료를 돕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약의 두 얼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약을 좋아하는 편이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약은 먹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근데 약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몸에 부담을 주어서 도구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약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수명이 길어질수록 약 복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만성질환에 따른 약 복용 환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또 위장약, 또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복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약은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약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은 무조건 안 먹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 틀렸죠.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약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약을 보면 설명서가 있죠. 그 설명서가 짧든가요? 길든가요? 길죠. 왜 긴가요? 부작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약은 생명을 구하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현대의 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죠. 잘 만든 약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항생제가 없었다면요, 여러분들, 그죠? 또 많은 감염병은 생명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또 진통제, 이 몸이 아프다 보면 통증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 진통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죠. 그래서 약은 필요할 때 제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은 과용하면 몸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죠? 음식은 많이 먹으면 설사나 뭐 이렇게 몸에 약간 무리를 주지만 약은 충격을 줘서 쇼크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모든 약에는 효과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잘 쓰면 약이고요. 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이 항생제는 감염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장에 들어가서 미생물을 공격하면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면 장내 미생물 상태가 망가져서 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줘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쓰게 되면 위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약은 필요한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봉투에 언제 식후에 먹어라, 식전에 먹어라, 또 몇 분 후에 먹어라, 몇 알 먹어라 이런 것들이 취침 전에 먹어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죠. 특히 장기간 약물을 사용할 때에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의 부작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약물 부작용의 교과서처럼 나오는 게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 앞부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 달째 입원 중입니다.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피부와 점막이 녹아내린 모습은 화재 현장에서 본 화상 환자와 비슷합니다. 거기다 이제 다 표피가 전신에 걸쳐서 그 표피가 물집이 생기고 이제 박리가 일어나는 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에 염증이 생겨서 벗겨지고 하는 그런 병이죠.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의 원인은 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장근 씨 역시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의심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31살 청년에게 닥친 불행. 감기를 치료하려고 먹었던 약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당하죠, 사실. 그리고 인생이 사실 확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제 생활을 하다가. 그 약을 먹고 이렇게 되리라고 사람은 누구나 아마 그런 생각 안 하고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약 먹을 때 부작용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는 장근 씨. 양쪽 각막이 모두 벗겨졌던 눈은 이제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뜰 수조차 없습니다. 또 안과 선생님은 이 치료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하면서 저도 제 일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저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굉장히 원망스럽죠. 근데 어디에 하소연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 감기약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죠? 감기약 복용하는데 감기약을 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세 번 먹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약조차도 잘못 먹게 되면 이렇게 심하게 부작용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은 대표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약은 병을 치료해요. 그렇지만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약이 상처를 직접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나면 뭐 이렇게 연고 같은 거 바르잖아요. 연고가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연고는 오염이나 뭐 다른 부분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지. 직접 피부를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약이 뼈를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뼈를 직접 만들어서 붙이는 것은 사람 몸에서 몸의 피가 하는 역할입니다. 약은 그 회복을 돕거나 증상을 조절하거나 또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쓰여질 뿐이죠. 그래서 적절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회복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 결국 몸을 회복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약은 뭐예요? 약이 필요 없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이 몸을 회복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약을 그냥 바로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약을 썼을 때 그 약이 목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처방된 약은 복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약을 먹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은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약을 먹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약은 약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내가 해야죠.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병원 책임도 아니고 의사 책임도 아니고 약사 책임도 아니고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내 책임하에 움직입니다. 이 피곤한 몸, 또 이런 피곤한 몸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약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해결됐다면 몇 번 먹으면 나야죠. 몇 번 먹으면 낫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만성으로 갑니다. 이것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해결법은 바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약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이 뭐냐고요? 몸을 회복시키는 6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음식, 또 영양소, 부족한 영양소 이런 것들은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게 세포를 만들어내죠. 세포의 원료가 되겠죠. 그리고 좋은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피가 껄쩍하면 순환하는데 힘들겠죠. 순환이 안 되면 세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피에 산소가 들어가죠. 그 이산탄소를 교환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연소를 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죠. 세포의 연소를 도와줍니다. 호흡이. 그래서 호흡법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입호흡이 아니고 코호흡이고 복식호흡이고 횡격막 호흡을 수시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수면입니다.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죠.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시간을 지켜놓고 진행해야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일찍 자고 어떤 때는 늦게 자고 이렇게 밤낮 왔다 갔다 하면 몸이 회복하는데 힘듭니다. 특히 10시, 가급적 10시 이전에 힘들면 11시 이전에라도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몸의 생체 리듬에서 간, 담의 회복 능력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야 피를 빨리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언제 시간에 자느냐에 따라서 몸의 피로도가 해독 능력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마음 스트레스 관리. 우리 스트레스 많죠. 이 스트레스가 몸의 일상을 깨트립니다. 그럼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만드는 몸으로 만들고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몸을 혹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게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나오죠. 수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또 취미생활, 또 음악을 듣고 또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머지를 지킬 가능성이 높죠. 운동을 통해서 뭐 근육도 지켜주고 뼈도 지켜주고 또 순환을 도와주고 몸의 활력을 도와주죠. 그래서 이 6가지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 일상 루틴으로 잘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건강 걱정하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약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치료 도구입니다. 모든 약은 그런데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올바르게 사용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 남용이 되거나 잘못 사용되면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약이 아니라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회복 시스템은 뭐가 만들어가요? 생활 습관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가급적 약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현대인이 알아야 할 건강에 불편한 진실 3부작을 제가 18, 19, 20편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병을 찾는 검사입니다. 강의했죠. 18편. 19편에서는 병원은 병을 치료합니다. 19편에서 강의를 했고 2번 편에서는 약은 치료를 돕습니다.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대인이 알아야 할 건강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은 병원을 이용하고 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약을 치료에 활용하는 게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생활습관과 몸의 시스템이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약이나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강의는 몸을 이해하는 과정 20편으로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는 몸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그래서 오장육부의 비밀을 순서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건강학 입문 재생 목록부터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면 건강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잡히실 거예요. 건강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상식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